멍 때리거나 뒹굴거릴 때 잔소리 안 하기 정말 어렵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저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놀고 있는 건가? 이렇게 보이실 수밖에 없는데요. 멍 때리는 걸 계속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부모님 밑에서 큰 아이들은 아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안녕하세요. 책과3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버퍼링 띵킹이라는 책으로 다시 찾아온 인지심리학자 김태훈입니다. 멍 때리거나 뒹굴거릴 때 잔소리 안 하기 정말 어렵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저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놀고 있는 건가? 이렇게 보이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혼내시는 이유 혹은 잔소리 하시는 이유는 그게 생산적인 활동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꾸어 말해서 멍 때리거나 뒹굴거리는 행위가 생산적인 활동이라면 그거는 장려하실 거잖아요. 그럼 언제 그렇게 생산적인 활동이 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멍 때리거나 뒹굴거릴 때 우리 뇌는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주요 기능이요, 우리의 기억 시스템에서 정보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것들, 이건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는 굳이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들 다 깔끔하게 잘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능력도 당연히 증진되겠죠. 일종의 정보의 교통정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막으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스트레스 해소도 되거든요. 그럼 스트레스 해소도 할 수 있다면 공부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데 막으실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뇌가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뇌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과부하에 걸려서 방전되지 않게 아이의 뇌를 잘 발달하게 만들어 주시려면 가끔씩 멍 때리기나 뒹굴거리는 걸 허용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정보의 최적화도 진행이 돼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왜 가끔씩 버벅거리잖아요. 그럴 때 최적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컴퓨터도 그냥 정보를 계속 입력하기만 하면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버벅거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죠. 계속 입력만 하실 건가요? 입력한 정보를 정리할 시간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 때리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감정을 정리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멍 때리는 걸 계속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부모님 밑에서 큰 아이들은 그냥 평범한 아이가 됩니다. 뭐 엄청 안 좋은 아이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멍 때리는 걸 방해한다는 건 뭐냐면요, 부모님이 시키는 거, 학교에서 시키는 거 그거 계속해, 딴 생각하지 마, 마음의 여유 갖지 마, 이런 거거든요. 이게요, 집중력이나 기억력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감도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이걸 부모님이나 학교나 학원이 정한 시간과 기준에 맞춰서 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잘못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불안감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에게 크게 다가갑니다. 게다가요, 이런 아이들은 휴식이라는 걸 죄책감으로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 때부터 자기를 계속 채찍질만 하는 거예요. 그럼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과로로 인해서 번아웃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성인까지 계속 지속이 되면 심지어는 계속 바쁜 것만 추구해요. 내가 가만히 있는 걸 못 놔둬요. 그러면 이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소셜미디어나 유튜브를 관심이 없는데도 그냥 무의미하게 강박적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 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쉬는 건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키우고 싶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아이로 키우지 않고 우리 아이를 그래도 조금은 특별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멍 때리는 시간, 뒹굴거리는 거 허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민이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거 요게 바로 버퍼링의 순간입니다. 지금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딱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럼 내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머릿속에서 뭔가 계속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자꾸 뭔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떠올리지는 못하는 거지? 아니요. 그런 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오릅니다. 버퍼링 순간에 우리 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뇌에서는요, 원래 저장된 기억들을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아이디어를 발현하려면 이 버퍼링 순간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핵심은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해마는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끌어오죠. 그리고 전두엽은 이걸 분석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요. 그러면 버퍼링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뭘까요? 해마와 전두엽이 계속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고민이라는 건요, 일종의 지식행위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언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행위 혹은 정서적인 과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고민이라고 하거든요. 고민의 과정을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고민할 때를 생각해보면 선택지를 여러 가지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선택지를 분석해보고 가능성을 탐색해가면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고민의 과정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정서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도 되게 많이 느끼게 되고요.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 혹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진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인지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자주 실수를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실수하고 나서 앞으로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수한 건 잘못한 거니까 이렇게 자책하고 다짐하는 것만으로 실수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또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문제 푸는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오답 노트를 만들고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검토해보는 그런 과정이 바로 고민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혹은 반대로 고민을 하지 않고 검색만 하면 우리의 뇌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검색만 한다는 거는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학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 결과는요, 우리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단기 기억에서 빠르게 소모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무언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을 때 그 답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그거 어디 가서 검색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만 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뇌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해마의 활성화가 줄어듭니다. 해마는요,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거든요. 실제로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베시 스페로가 한 연구를 보면 자꾸 검색만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정보를 찾을지 이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전두엽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두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전두엽이 고민의 과정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보를 모으고 종합해서 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즉각적이고 단편적인 답안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전두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두엽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으면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무비판적이고 수용적인 뇌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전측 대상회라는 영역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전측 대상회라는 영역은요, 딱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얘는 집중력, 주의력, 인내심, 감정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전측 대상회가 활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의 깊게 뭘 살펴볼 필요도 없고,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면서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20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인데, 인간의 평균 집중 시간이 12초에서 8초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금붕어보다 짧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 문해력 말씀 많이 하시는데, 긴 글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집중력 있게 읽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버퍼링 순간을 창의적인 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가 5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순간이 그냥 그대로 머무르면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제안해 드리고 싶은 5가지 방법은 바로 스코어 프레임워크입니다. 스코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그냥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의미 있게 득점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측면이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스코어의 S, 센스인데요. 이건 관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제대로 관찰해보자는 거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말은 뭐냐? 내가 봤어. 이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나만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놓치는 게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제대로 관찰해보자가 첫 번째 센스고요.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constraint인데요. 이거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들자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범위, 행동해야 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 보자는 거죠. 보통 때 정말 많이 하지만 정말 짜증나는 얘기가 그냥 아무나 해, 이런 말이에요. 혹은 네가 알아서 해, 너 마음대로 해. 그 말에 정말 알아서 하라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지만 잘해오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막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조건과 한계를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드는 거, 그게 창의적인 순간으로 바꾸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O는 organize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선으로 새롭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선을 적용할 때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뇌가 평소에 쓰던 방식대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뇌는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더 확장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네 번째, R은 relate입니다. 연결해보자는 거죠. 이 연결은요,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생물학 분야의 대가인 에드워드 윌슨은 뭐라 그랬냐면 실험실에서 홀로 연구하는 위대한 과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창의적인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자꾸 연결해야 된다. 뇌를 연결하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 이거는 execute, 실행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여전히 머릿속에만 있다면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꺼내서 제대로 구현해내지 않으면 사실 별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라 그러냐면 아이디어는 값어치가 높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제대로 구현했을 때 훨씬 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버퍼링의 순간을 창의적인 순간, 즉 점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가 execute, 실행이고요. 실제 실행해 보시면 머릿속에 있을 때랑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실 거예요. 뇌에 있는 거를 꺼내는 그 순간부터 우리 뇌가 또 다른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거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창의적인 아이는 타고나는 게 아니고 창의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인데 창의적인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위인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인 에디슨 전기를 보면 에디슨의 부모님이 집에 갔는데 에디슨이 뭔가 아랫목에서 달걀을 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쟤는 정말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될 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만약에 제 아이가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달걀을 품고 있으면 너 무슨 일 있었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에디슨 전기에는요, 에디슨이 떡잎부터 다르다는 식으로 표현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에디슨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강점은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집안 형편이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지속적으로 자기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그게 결국은 진짜 위대한 발명 혹은 위대한 제품, 위대한 서비스로 이어진 거죠. 즉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훈련을 해왔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버퍼링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속도나 효율만 강조하지 말고 응수에 집착하지 말고 생각할 여유를 주시는 게 이 훈련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생이 성인이 돼서 사회로 나가는 10년 혹은 15년 후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정확하게 예측하시는 분 있나요? 지금 중요한 게 그때도 중요할까요? 지금 중요한 것만 강조하시다가 아이가 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대비가 안 된 상태로 놔두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창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때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창의 올림피아드에 나가가지고 상 받는 거 이런 것만 자꾸 떠올리신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그냥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연습 이런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은 자꾸 열린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지금 크기가 아니라 TV만 해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은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저 냉장고가 갑자기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음식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관찰을 하게 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공부에 관련된 거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공부를 좋아하는 건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다른 걸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재밌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중에 아이가 유독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오히려 그걸 한번 지원해 주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이가 그걸 끝까지 파고들게 도와줘 보자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진짜 거기에서 남들이 하지 않던 거, 남들이 보지 못하던 거, 남들이 해보지 않은 생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급적이면 다양한 경험을 해주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스마트 시스템으로만 공부를 하는 아이들 혹은 정보를 습득하는 아이들은 경험이 아니라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체험을 하게 되면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내러티브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나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자기다움을 찾을 가능성이 없는 그냥 평범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키우고 싶으신 마음, 저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제가 보기엔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하실 때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 why? 이거 물어보시는 거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what if라는 질문을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연스럽게 자극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고민하는 시간, 즉 뇌에게 버퍼링 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 시간을 아이와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